자, 그러면 이제 어제 했던 거 잠시 정리하고 우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익명의 낙타님 들어와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자바를 다운받기 전에 자바가 무엇이냐 이렇게 어,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오늘 수업할 내용이니까 아직은 조금 예습 분야라고 설명이 덜 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일단은 간단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자바라는 거는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컴퓨터 OS에서 실행되는 것을 다 프로그램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 OS에서 실행되는 것들은 시스템 프로그램이라 부르고요.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응용 프로그램. 자,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이 OS를 실행했을 때 우리가 이 OS 안에서 유용하게 어떤 것들을 동작시킬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대표적으로 어떤 걸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이 어플리케이션 보이시죠? 사파리라든가 엣지라든가 애플 TV라든가 앱스토어라든가 이런 모든 어플리케이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자바로. 지금 보는 이 크롬도 자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이 크롬이라는 어플 자체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 자바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바라는 친구는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자,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우리가 OS 종류가 많다 그랬어요. 리눅스라는 서버에 많이 쓰는 OS도 있고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윈도우즈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맥 OS 이 맥 OS를 OS X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데스크탑에 설치가 되는데 데스크탑 우리가 이제 핸드폰도 컴퓨터죠. 그래서 핸드폰에 설치되는 것도 있죠.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애플의 iOS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식의 다양한 OS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자바라는 친구는 요 리눅스와 윈도우와 맥 여기에서 모두 동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에 동속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플랫폼의 독립적이다. 우리가 이 OS를 다른 말로 플랫폼이라고도 불러요. 자, 잘 기억하고 계세요. 플랫폼이랑 뭐랑 같은 말이에요? OS랑 같은 말이에요. OS.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운영체제라고도 하죠. 운영체제, 플랫폼 OS 운영체제. 자, 그래서 모든 OS에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요즘 언어들은 대부분 플랫폼에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에 종속적이지 않는데 자, 자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거의 이제 최초의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플랫폼에 독립적인 최초의 언어. 가장 이제 선두에서 이끌어간 언어고요. 요즘은 대부분이 이 플랫폼의 독립적인 언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부 다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리눅스에서만 돌아가는 또는 맥에서만 돌아가는 또는 안드로이드에서만 돌아가는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iOS에서만 돌아가는 요거도 같은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각자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언어도 있고 플랫폼의 독립적인 언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배우는 파이썬이 그렇겠죠. 파이썬은 그런 언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JVM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 JVM이라는 것이 아까 봤던 이 모든 OS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JVM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 덕분에 플랫폼에 독립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수업해보면서 더 진지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요거 배워볼 내용인데 미리 조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소스 코드를 작성.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확장자라 불러요. 확장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jpg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죠? 이건 사진 파일이죠. 그죠?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인데 이건 압축 형식이 되어 있는, 압축이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말해요. .png 그럼 뭔가요? 이건 배경이 있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투명도가 있는. 자, 투명도가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png 부르죠. 우리가 .hwp인가요? hwp 그럼 뭔가요? 그쵸? 한 컴 파일이죠? 이거 외국인들은 되게 생소한 한 컴 파일. 자, 이런 식으로 이 확장자가 있는데 이게 문서의 형식을 나타냅니다. 자, 문서의 형식. 자, 그러면 이제 요건 다 뭐다? 문서의 형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사람이 자바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자바라는 문서가 만들어져요. 자바라는 이름의 문서. 자, 그런데 이 친구를 JVM이 바로 실행하지 못해요. JVM이 뭐라고 불렀죠?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자바 프로그램. 우리가 작성한 자바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이 친구가 모든 OS에 설치가 돼 있다 그랬죠? 리눅스에도 있고, 맥에도 있고, 윈도우에도 있고. 자, 그쵸? 그래서 이 JVM에 의해서 자바가 실행되는데, 자, 그런데 자바는 바로 실행하지 않고요. 자, 바로 실행하지 않고, 컴파일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변환을 시켜요. 변환시켜서 실행을 합니다. 다시 우리가 자바 문서라는 걸 작성하면 이거를 클래스로 변환해서 바이트 코드로 해석해서 실행합니다. 누가? JVM이. 자, 그러면 이제 어제 간단히 볼게요. 자, 우리 실습을 직접 한 건 아니고 예제 코드를 실행해 봤는데,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는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이 친구. 자, 툴박스가 있을 거예요. 자, 툴박스. 이렇게 툴박스가. 자, 툴박스 누르시고요. 자, 인텔리제이를 여기 설치됨에 인텔리제이를 콕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자, 우리 어제 했던 수업이 이렇게 있죠. 그죠? 어제는 그냥 프로젝트만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콕. 자, 우리가 자, JDK라는 친구를 설치해 봤어요. 설치. 자, 요게 뭐라고 불렀죠, 어제? 자바 디벨롭먼트 킷. 자바 개발자 도구라 불렀죠, 그쵸? 개발자 도구. 자, 이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JVM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이름이 있어요. 이 친구 이름 뭘까요? 맞춰보세요. 자바예요. 자, 이 친구 프로그램 이름이 자바예요. 우리가 어제 설치했던 프로그램 중에 자바, 뭐 자바 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누가? 자바가 JVM을 얘기합니다. 자바 가상 머신이란 뜻이고요. 가상 머신. 자, 어제 여기 설치한 것들 중에 뭐가 있다? 자바가 있더라. 자, 그런데 자, 자, 여기 세모 버튼을 누르면 누가 실행되는 거냐? 자바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자바가 실행되면서 누구를 이 문서를 실행을 하는데, 자, 이 문서. 자, 이 문서는 지금 현재 오른쪽에 보이는 이 친구예요. 자, 이 문서는 이 친구. 자, 이 친구의 확장자는 그럼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친구는 .자바예요. 자, .자바. 자, 이 친구는 .자바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 친구는 이 자바 문서를 실행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자바 문서가 컴파일된 클래스 문서를 실행하고 있을까요?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자바 소스 코드를 작성한대요. 그러면 자바죠? 자바. 그러면 자바 컴파일러가 바이트 코드로 변환을 한대요. 뭘로? 클래스라는 걸로. 자, 그러면 변환된 친구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냐? 자, 여기 아웃이라는 거 보이세요? 자, 아웃. 자, 우리는 아웃인데 만약 인텔리제이가 아니라 그 이클립스 같은 걸 쓰게 되면 아웃이 아니라 뭐 빌드일 수도 있고
빈일 수도 있고 그래요. 빈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다. 빌드. 이름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인텔리제이는 아웃이라는 이름에 반환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아웃을 열어보면요. 자, 여기에 메인이란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친구는 뭐다? 자바 문서고. 자, 이 친구는 무슨 문서예요? 클래스 문서예요. 자, 클래스. 그럼 내가 요걸 실행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자바 문서에서 이걸 실행했을 때 누가 실행이 될까요? 그죠? 클래스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누가? 클래스가 실행된다. 자, 오늘 요거 한번 계속 실습하면서 배워볼 거고요. 요거 배워볼 거예요. 자, 근데 미리 이제 한번 보는 거고요. 미리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문서를 한번 변환해서 실행하는 것을 컴파일 언어라 불러요. 또 이렇게 변환하는 행위를 컴파일이라 부르고요. 변환해서 실행하는 것을 컴파일 언어라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론트엔드 배워보신 분 있을 텐데 HTML이나 CSS나 JS 이런 언어들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JS를 얘기하는데 자, 이런 친구들은 컴파일이 안 되고 바로 실행이 돼요. 바로. 자, 이렇게 바로 실행되는 언어를 인터프리터 언어라 불러요. 인터프린터 언어라고도 하고요. 인터프리터 언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가 스크립트 언어라서 스크립트 언어라고도 불러요. 자, 이 친구들은 내가 작성한 문서를 변환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왜 바로 실행할 수 있냐면 인터프리터 엔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엔진. 자, 이 친구에 의해서 바로 실행될 수 있고요. 물론 컴파일이 이 엔진에 의해서 바로 진행되면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언어는 이렇게 꼭 변환하고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변환되는 것도 한번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바스크립트 할 때 인터프리터 엔진에 대해서 또 배워볼 거고요. 우리는 일단은 컴파일 언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볼 예정이에요. 컴파일 언어. 자, 이 컴파일 언어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도 천천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 막 열거하진 않을 거고요. 이 친구의 특징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 열거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당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아, 내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우리가 이거를 소스 코드라 불러요. 소스가 무슨 뜻일까요? 그죠? 자원이죠. 자, 자원이라는 건 뭐예요? 돈이 되나요? 돈이 안 되나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되는 거. 근데 이 자원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자원이죠. 그렇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원은 우리가 source 또는 문자로 된 또는 이미지로 된 것을 우리가 source라 부릅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 또는 실행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source, 자원이라고 불러요. 돈이 되는 것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지적 재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SRC 이건 무슨 뜻이냐? source의 준말이에요. source에서 src 이렇게 빼서 자, source가 됩니다. 그래서 src는 무슨 뜻이다? source란 뜻이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source를 작성을 했어요. 그죠? 우리의 리소스라고도 부르고요. 그죠? source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공유되는 자원 이 뜻이에요. 공유되는 자원. source를 작성했는데 자, 이 친구를 바로 실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변환을 해서 변환한 거를 실행한대요.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죠? 컴파일이라고 불렀어요. 컴파일. 자, 꼭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또 여러 번 얘기할 거지만. 자, 그래서 자바는 무슨 언어다? 컴파일 언어다. 자바는 변환해서 실행하는 컴파일 언어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제가 여러분들은 뭐 나중에 쓰면 되지. 받아 보시기만 하면 되죠. 컴파일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자바에는 아까 전부터 얘기하는 가상 머신이 있어요. 가상 머신.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자바라고도 불러요. 그냥 자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 머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가상 머신 운영체제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가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운영체제마다 자바가 돌아가서 자, 그리고 이게 머신이라는 거는 이때 이 머신은 뭔가 자동으로 하는 이런 뜻이에요. 기계 이런 뜻보다는 무언가 자동으로 해낼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마다 모든 우리의 소스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머신이다. 이런 뜻으로 줄여서 JVMA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운영체제별로 JVM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이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한 자바를 바이트 코드로 분석해서 실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메모리 관리는 우리가 GC라 부르는데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면 자바가 나오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라는 거를 꼭 썼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데이터도 자원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항상 저장이 됐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C라는 언어는 내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자원을 항상 삭제를 해줬어야 돼요. 삭제. 안 그러면 메모리가 이게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이렇게 넘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내 메모리는 예를 들어 뭐 9개밖에 못 넣었는데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럼 메모리가 오버플로우 돼서 컴퓨터가 종료돼 버려요. 자, 그런데 자바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안 쓰면 지워요. 너 안 쓰는 건데 지우고, 너 안 쓰는 건데 지우고, 너 안 쓰는 건데 지우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메모리를 관리해 주는데 이때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쓰레기처럼 치워준다 해서 가비지 컬렉션이에요. 이걸 줄여서 우리가 GC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심플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어제 간단하게 시스템 아웃 프린트 요거 뭐라고 불렀어요? 콘솔 창에 출력하는 거라고 불렀죠? 자, 여기에 콘솔 창에 출력할 때 뭐라고 출력이 돼 있어요? 저 hello and welcome. 자, 요거 데이터 자원일까요? 자원이 아닐까요? 자원이에요. 요 우리가 데이터라 불러요. 데이터. 자, 요 친구도 데이터긴 한데, 자, 요 친구도 데이터고, 이 친구도 데이터긴 한데, 자, 우리가 보통 개발자들이 쓰는 데이터는 요 친구예요. 요 친구. 자, 이 친구가 계속 쌓이면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 오버플로우가 되면서 컴퓨터가 우리가 뻥 먹는다 그러죠. 뻥 먹었다 그렇죠? 그래서 멈췄다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바를 쓰게 되면 이 친구를 우리가 찾아서 지울 필요 없이 나 안 쓰네 하고 지울 필요 없이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더라. 그것을 우리가 GC라 부르더라. GC. 뒤쪽 가서도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GC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자바가 처음에 만들었어요. 자바가 처음에 GC를 만들었고 지금 자바 이후에 나온 모든 언어들은 G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선두주자인 거죠. 선두주자.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JR이라는 게 있는데요. JR이. 자, 이 친구가 내가 자바이기도 하고 JVM이기도 하다 그랬죠. 그렇죠? 사실은 이 JR이는 JVM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환경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환경. 실행되는 환경이고요. 자, JR에는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표준 라이브러리. 자, 여기서 지금 표준 라이브러리 누구를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이런 것들, 시스템. 이거는 지금 이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터미널이라고 불렀어요. 터미널. 그 다음에 이 아웃. 그 다음에 이런 문자열. 이걸 문자열이라 부르고요. 요 인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 라이브러리라 불러요.
표준 라이브러리. 제가 어제 이런 얘기 했어요. 라이브러리가 뭐라고 불렀죠? 필요한 게 있으면 끌어다 쓰는 것을 라이브러리라 불렀어요. 내가 필요할 때 끌어다 쓰는 거. 그런데 표준은 뭘까요?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있는 것.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표준 라이브러리라 부릅니다. 내가 필요해서 가져오는 것을 라이브러리. 표준 라이브러리는 내가 무조건 필요할 거라는 전제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기본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제가 이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의식주라는 건 뭘까요? 기본이죠, 그렇죠? 기본 요소죠.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은 이 기본을 다른 말로 디폴트라고도 불러요. 디폴트, 기본값, 기본. 근데 내가 살아가는데 차는 자동차죠, 그렇죠? 자, 자동차는 기본에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추가 요소인가요? 추가 요소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추가 요소.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다운로드. 또는 우리가 어제 설치할 때, 자,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좀 쉬었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벌써 30분 됐대요. 그렇죠? 자, 요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 친구 두 개는 뭐, 어떤 거라고 불렀죠? 이 자동차 같은 라이브러리를 관리해주는 친구라 불렀어요. 관리. 자, 이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 필요한 외부 요소를 가져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야 되지만 다운로드 받지 않고 이 친구가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것을 우리가 메이븐 또는 그래들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잠시만요. 표준 라이브러리. 자,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만 가능. 잠깐만, 죄송해요. 역할이죠, 그렇죠? 역할은 우리가 만든 자바를 실행 가능하다. 인 거고요. 자, 이 친구는 컴파일을 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java라고 돼 있는 친구를 누구로? 클래스로 바꿔야 되는데 클래스 누가 JRE 또는 자바라는 친구는 변화는 못한다. 이 변화는 누가 할 수 있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자바 C라는 친구가 해요. 자, 이때 C는 컴파일러라는 뜻이에요. 컴파일러. 자, 컴파일을 하는 도구. 컴파일하는 이 런은 뭐예요? 사람, 도구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컴파일을 하는 것 이런 뜻이죠. 자바를 컴파일하는 거. 자바 C고요. 이 자바 C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우리가 어제 설치하려고 했던 요 JDK에 자, 요 JDK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JDK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JRE를 포함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자바 C를 포함하고 있어요. 컴파일러죠. 그 다음에 이 JRE에서는 표준 라이브러리 JVM과 그 다음에 표준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죠. 그냥 lib라고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JRE는 JDK 포함 관계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JDK가 훨씬 더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겁니다. 자, 이렇게 디버깅 도구도 있대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제 했던 내용, 자, 지나가듯이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려 봤고요. 여기 설치에 대한 이유 있는데 제가 방금 했던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쉬었다가 30분에 오도록 할게요.